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약간 풀려가지고 농장에 가서 당나무 베고 왔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내용은 이번 달 말까지 드로잉에 대해서 계속 기초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 중에 독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얼굴의 안면 근육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만들고 있는데, 설명할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, 이 얼굴이 생각보다 그리려고 하면은 뭐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뭐 요즘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루미스 법칙이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, 루미스 법칙 플러스 살짝 몇 개 알고 가면 좋을 그런 점들을 제가 이 우리 동양, 특히 조선시대부터 유행하던 그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선을 쓰는 방법은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, 우리가 이제 미술학원을 간다거나 화실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선을 처음에는 뭉개면서 명암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연필 선을 쓰면은 너무 튀어서 그 선이 막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선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 뭉개는 거를 좀 섞어가지고 선을 보이게끔 하는 거랑,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이 만화 스타일의 어떤 해칭을 한다거나, 그러니까 일러스트 쪽으로 약간 더 가깝죠.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,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의 그 초상화 같은 경우 인물화를 그리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 얼굴 근육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연구를 했음을 알 수 있어요. 그 중에 특히 이제 조선 말기에는 뭐 석지 채용신이라든가 뭐 이런 그 거장들이 나타나서 약간의 그 사진술도 이용하긴 하지만, 그 얼굴에 그 선을 보면은 육리문이라고 해가지고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이 근육과 힘줄에 약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육리문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당히 이 해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죠. 뭐 그 전에는 뭐 약간의 추상성이 포함된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인물화를 했다고 하면은, 이 조선 말기에는 특히 뭐 어진들을 그리던 우리 그 화원들은 조선시대에 뭐 전기서부터 어진들을 그린 거를 보면은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그 묘사를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이 상당히 우리가 이 사실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화가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육리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, 지금 제가 저렇게 스케치하듯이 그 얼굴의 그 근육들이 저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전부 다. 근육의 모양이 다 그 각각 있거든요. 지금처럼 저렇게 광대뼈에서 그 주변에 당기는 그런 어떤 근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 밑에 그 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당겨서 올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 끄트머리가 통통해지면서 갑자기 작아지면서 또 밑에 근육들을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려면 저런 근육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. 뭐 저런 것뿐만이 아니고 눈을 뜨려면은 그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눈 두덩이 안에는 물론 눈알이 거대하게 이렇게 눈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눈 구멍이거든요. 그 구멍을 여러분들 해골 같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큰 거를 알 수 있는데, 그 안에 눈알이 굉장히 크거든요. 사실은 알고 보면. 그 실제적으로 우리 밖에 나타나는 눈알은 뭐 조금만 나타나는 거죠. 그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멀리 볼 때는 개슴츠레 이렇게 얇게 뜨고, 뭐 가까이 볼 때는 좀 동공 확장을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, 이런 모든 기능을 그 눈의 주변에 있는 그 힘줄들이 하고 있거든요. 보통은 4개, 6개 뭐 이런 정도의 그
여러 가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그 근육들이 있습니다. 그 근육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선을 쓰게 되면은 그 방향 그런 걸 갖다가 육리문이라고 그래 하는데요. 이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성리학에는 태극설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황 선생의 태극설을 보면은 그런 거를 살짝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우주의 어떤 기운을 담아가지고 육리문을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. 이렇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알고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지금 뭐 40살이 넘어가신 분들께서는 갑자기 해부학을 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, 사실. 그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견눈질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깨닫기에는 굉장히 갈 길이 멀죠.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윤곽, 그다음에 이 포괄적인 그냥 보편적인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선은 저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잠깐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얼굴 근육을 이렇게 모사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. 저는 저 얼굴을 그 해부학 책 중에서 아나토미라고 이 요즘 현대에 나온 그 얼굴 근육을 그린 그 책이 있길래 그 책을 모사하는 거예요. 뭐 지금 책이 순식간에 저 지나갔지만 아나토믹 포더 아티스트라고 그런 책입니다. 그 책에 보면은 저 육리문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얼굴 그 있거든요. 그거를 제가 일부러 좀 그려보면서 또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조금 공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얼굴에 선을 쓸 때는 저거를 전부 다 묘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사실은 이 우리가 이 피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그 피부가 저 근육들을 다 또 감싸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근육은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울퉁불퉁 어떤 명암이 생기겠죠. 그 명암이 생길 때 그 명암을 어둡게 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학원 가서 막 그 구를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때 우리가 거칠게 막 비벼가지고 연필선을 쓰잖아요. 그런 그 어떤 학습법이 있고 저렇게 또 선을 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뭉개면서 할 수 있는 그 보통은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들은 많이 쓰거든요. 그런 종류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선만 가지고 해칭하는 그런 일러스트적인 그런 선이 있습니다. 그 세 가지를 잘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명암을 그릴 때 밝고 어두운 거를 표현하는 거는 저렇게 모양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